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프라노 킴 박사가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프라노 kim 박사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영혼으로 연결된 인연이 누군지 제가 봐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에너지를 좀 정화한다는 느낌으로 집중하시고 우리 출발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제가 싱잉볼을 미니로 하나 사봤어요. 여러분, 영혼의 계약이라는 것은 누구나 태어나기 전에 맺는 개념이라고 말을 하고요.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요, 무조건 이번 생에서 배우고 싶은 거, 겪어야 하는 도전, 성장의 주제 같은 것들, 혹은 만나는 사람들, 만나야 하는 사람들, 함께 부딪히면서 서로 깨닫게 될 관계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혼적인 약속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성이 정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제가 이제 찾아본 것들은 이제 티베트 불교, 힌두교의 전생관, 그리고 레이키, 뉴에이지 철학 같은 데서도 이게 겹쳐지는 부분이 다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공통되는 부분을 주로 짚어드릴게요. 왜냐면 이것도 과학적인 팩트라기보다는 약간 카도라 같은 거니까 영적이고 이상학적인 개념이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것을 믿으시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좋아요. 제가 이걸 까먹었네. 초를 켜야 되는데. 좋아요. 세이지가 있죠, 여러분. 세이지 아세요? 세이지라는 허브가 정화하는데 굉장히 좋다 그래요. 나쁜 에너지로부터도 자신을 지켜주고 안정도 주고 그렇다고 합니다. 좋아요. 라벤더도 안정을 주죠, 그죠? 레몬그라스도 좋고요. 정화하는데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어요. 너무 뜬금없지. 미안해요. 우리 집 좀 약간 이런 스타일이라서 여러분 놀라지 말고 좀 여유롭게 좀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 두 사람의 관계 속에 있는 그 소울 컨트랙, 누구나 이 소울 컨트랙 3종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필수로 경험하게 된다고 봅니다. 어떤 것들이 있느냐? 카르믹 관계, 배움이나 결산, 나의 패턴, 나쁜 패턴, 혹은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어떤 패턴을 정리하는 것들, 소울메이트, 서로를 지원하고 치유해주고 따뜻하게 사랑해주고 도약을 돕는 귀한 인연들, 그리고 트윈 플레임이나 미러드 소울처럼 각자의 정체성을 완벽하게 무너뜨리고 깨뜨려서 이고데트를 맞게 하고 각성을 시키고 새로운 주파수로 가야 할 길로 정렬을 시키는 인연들이 있습니다. 물론 강도와 형태는 다르지만요, 이 모두 필수적으로 한 형태는 무조건 경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소울 컨트랙트는 일단 어떻게 만났느냐보다 만났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가 그 관계를 정의하는 핵심 요소라고 말을 합니다. 일단 영혼으로 계약된 관계를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시면요, 예상치 않은 타이밍에 상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감정이나 사건의 강도가 평소보다 훨씬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정체성이나 패턴, 상처들을 드러나게 하고 마주하게 하거나 깨게 하는 어떤 그런 촉매제, 트리거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효과 자체가 일단 계약의 활성화라고 보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그냥 갖고 있다 그래서 소울 컨트랙으로 맺어졌다 그래서 만나자마자 그래 우리는 이런 거야 하이파이브 이런 느낌 아니고, 웃고 있어요? 웃고 있니? 통하는구나. 그렇고 일단 우리가 무조건 뭐라고 그래야 돼? 이걸 갖고 있거나 가지고 태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트윈 플레임이다, 소울 컨트랙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소울 컨트랙트는 누구나 있고 트윈 플레임은 거의 없고 소울메이트는 거의 모두가 가진다 그래요. 소울메이트가 모두 가진다 그래서 여러분 좀 놀랍죠. 그래서 카르믹 인연은 100% 경험한다. 놀랄 노자예요. 그러니까 소울 컨트랙트는 무조건 있고요. 우리가 아무도 못 만난다고 치더라도 단 하나의 영혼의 계약은 무조건 해요. 누구? 카르믹 인연. 나쁜 인연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한테 가르쳐주고 서로의 패턴을 깨게 하는 어떤 그 촉매제의 역할을 해주는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흔히 그 카르믹 관계가 가짜 트윈 플레임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건 제가 또 트윈 플레임에서 또 알려드릴게요. 되게 강렬한 인연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러고, 트윈 플레임은 이제 1%, 제가 써드렸죠? 1%, 전 세계 1%이기 때문에 굉장히 희귀하다. 그래서 소울 컨트랙은 모두가 가지고요, 소울메이트는 거의 모두가 가지고, 카르믹 인연은 100% 가지고요, 트윈 플레임은 세상에서 1%만 경험합니다.
이 소울 컨트랙이라는 거, 영혼으로 맺어진 인연이라는 것은 고정된 숙명이라기보다는 실시간적으로 업데이트되고요. 수정이 되는 살아있는 계약이라고 모두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선택, 내 의식의 변화, 나의 바운더리 셋업, 그러니까 경계를 설정하는 것들, 나의 힐링 상태에 따라서 일부는 종료되기도 하고요. 일부는 그냥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전 좀 놀랬던 게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요거였는데요.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 정해졌는데 새롭게 만들어진다. 이게 무슨 뜻일까?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이게 카르믹 인연처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지 꼭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거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영혼의 계약이라는 것이 그런 뭐라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카르믹이라고 치면 나한테 요 교훈을 가르쳐 줘야 되는 어떤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가 뭐 이름이 있어서 무조건 그 사람이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소울이면 돼요. 그 영혼이면 돼요. 껍데기는 누가 되든 상관없어요. 김씨가 되든 이씨가 되든 박씨가 되든 뭐 한국 사람이 되든 외국 사람이 되든 그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진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 영혼이. 뭔지 아시겠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인연에 집착하는 게 조금 줄어들 수 있어요. 너무 그렇게 하면 내가 너무 힘들잖아. 뭔지 알지? 그래서 그래서 변한다는 거거든요. 살아있는 계약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사람의 의지, 윌파워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트윈플레임으로 맺어지거나 소울메이트로 맺어졌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한 사람이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다른 것을 선택해. 다른 길로 가. 다른 행동을 해. 이럴 경우 이 인연하고는 빗나가게 되고 또 다른 인연인데 그 똑같은 숙제를 가진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껍데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same soul을 가지되 다른 껍데기를 가진 누군가가 나한테 다시 와서 그 교훈을 가르쳐주게 된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연애할 때 나는 왜 같은 사람만 만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카르마 교훈을 못 배웠다는 얘기야. 똑같이 계속 나타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될 타이밍이 자꾸 오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확실히 못 해내고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서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나를 치유하거나 영적으로 성장하는 경우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성격의 누군가를 만나게 되거나 더 편안한 연애를 하게 되거나 내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일을 겪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패턴을 모르고 혹은 어떤 카르마를 배워야 되는지 모르는 채 연애를 하고 상처를 받고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특히 이거 들으시면서 왜 자꾸 나는 이런 사람만 만납니까? 혹은 왜 자꾸 나는 이런 일이 반복됩니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저번 연애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내가 정확히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지금 노트에 써보세요. 지금 카톡에 쓰시던지 질문만 메모해 놓으시고 이따가 리딩 끝나고 나면 내가 걔 만났을 때는 그때 어떤 선택했지, 걔 만났을 때는 어떤 선택했지 보시면 아마 통계적으로 99.9% 같은 선택을 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패턴을 깨시기 위해서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사람을 안 만나도 되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좋아요. 일단 소울 컨트랙트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경험, 성장, 관계를 선택하고 온다는 어떤 스피리추얼적인 어떤 레슨 같은 건데 제가 말씀드렸죠? 교훈만 똑같으면 된다고. 소울만 똑같으면 되고 껍데기는 상관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제가 이런 걸 배우겠습니다 하고 뭐 그게 조물주든 조상님이든 뭐 달님이든 뭐 누구든 이렇게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누구하고 내가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뭔지 아시죠? 근데 내가 어떤 커리큘럼을 배울 거라고 약속을 했는지 이게 이제 종류가 또 나와요. 4가지가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경험, 내가 배울 필요가 있는 감정이나 상황, 관계성이나 도전 같은 것에 대한 게 또 하나가 있고요. 2번째, 사람, 나를 성장시키는 인연, 그러니까 트리거, 나를 자극하는 인연, 나의 파트너, 연인 말하죠. 스승, 선생님, 가족 등 다양한 역할이 또 있고요. 성장의 방향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전생에 다 해내지 못했던 내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만나게 되는 어떤 성장이 있어요. 나의 자존감이라든지 낮다면 높여야 되고 경계 설정, 내가 누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하고 나를 갈아서 나만 에너지가 바닥이 나고 항상 끝난다, 내가 항상 피해자가 된다, 이런 분들은 경계 설정이 무조건 필요한 거고, 사랑을 제대로 배우는 거, 내가 생각하는 사랑은 시기, 질투, 집착, 뭐 싸움, 극단적인 감정, 격정적인 로맨스, 미친 스킨십 같은 거였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사랑이라는 게 안정적으로 늘 내 곁에서 어떤 모습이라도 사랑해주는 거더라. 뭐 이런 느낌이죠. 판단력. 내가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계속 틀린 판단을 하고 있었어. 그럼 그걸 가르쳐줄 필요가 있어. 그래서 오는 거고. 독립성. 내가 늘 누군가한테 기댄다거나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는다거나 누군가가 뭘 해줄 때까지 항상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강제로 세상에 밀어붙이는 경험을 하실 거예요. 어떻게? 그런 연인들 혹은 인연들과 맺어지면서. 아시겠죠? 일단 이 피해자, 그러니까 이 개념의 핵심이 이 피해자 구조가 아니라요.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성장하면서 의식이 확장되는, 그러니까 어센션을 겪는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이라고도 하고요. 어센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현실화 법칙 가시면 어센션 코드라는 컨텐츠가 있어요. 들어보시면 됩니다. 이게 트윈플레임의 필수예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내가 피해자라는 거는 내가 선택권이 없는 걸 말해요. 내가 뭘 못하는 걸 말하거든요. 근데 뭐냐, 실제로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선택을 사람들이 잘 안 하는 이유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선택을 한 다음에 책임을 진다는, 즉 져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져요. 그리고 선택을 하고 그게 아니라면 내가 피하고 있는 이거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잘못될 두려움보다 여기에 갇혀 있는 게 더 괴로울 경우 사람들이 극단에 몰리면 무조건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또 그런 게 있죠. 이게, 아이고, 우리 아버지께서 전화가 오세요. 잠시만요. 여보세요. 죄송합니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소울 컨트랙이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누구나 내가 선택을 하면 의식 확장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당하는 느낌이잖아요, 피해자는. 근데 실제로 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알아지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저희 채널에서는 주로 그런 걸 알려드립니다. 좋아요. 가만히 있어서 당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파이팅. 저는 운명을 인정하고 포용하되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내 모든 가능성을 내 스스로가 누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인간의 의지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운명에 순응하면서 내가 최선으로 노력할 때 운명이 저를 돕는다고 저는 믿어요. 실제로 그런 경험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 소울 컨트랙, 누구에게나 있는 이 소울 컨트랙이라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사람을 알아보면 되냐면,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 인연 있죠. 나쁜 거든 좋은 거든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제 요런 종류 중에 하나고, 특정 사람과의 어떤 되게 묘한 인연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 있지? 이렇게 만나지는 그런 인연 있죠. 그런 게 있어요. 또 그거 아니면 잘 모르는데 끌린다거나, 내가 너를 다 알겠어요 같은 것들, 내가 I see you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나는 너를 봅니다 같은 거거든요. 사람들이 못 보는 걸 나는 봐, 이런 느낌이 있고, 아니면 인생의 전환점 같은 데 또 나타나는 인연들이 있어요. 이럴 때 또 큰 역할을 하죠. 혹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끌리는 방향성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소울 컨트랙의 흔적이라고 얘기하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끌리는 방향성이라는 게 내가 이성적으로는 이게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이나 방향성하고 완전 다르거나 생각하지도 못했던 약간 그런 카테고리에 뭔가가 나타나서 뿅 하고 나타나서, 근데 나도 모르게 거기를 나도 모르게 하고 따라가고 있는 그런 느낌 있죠.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소울 컨트랙이라는 게 우리가 갖고 태어나지만 활성화가 되는, 그러니까 액티베이트 되는 시점이 따로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태어나자마자 바로 발동하는 게 아니고요. 특정한 시점에 작동 버튼이 눌리는 느낌이 온다 그래요. 이렇게 작동되는 버튼이 있습니다. 흔히 이 활성화 시점이라는 것이 큰 감정적인 충격 후에 이별을 했다거나 배신을 당했다거나 인생이 실패했다고 느끼거나 재정적으로 극단적인 위기에 몰린다거나 건강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러니까 내 영혼의 커리큘럼이 깨어나는 타이밍이라고 말하죠. 또한 강하게 끌리는 인연을 만날 때 언뜻 보면 이유 없이 강렬하다라고 끌리는 경우는 거의 과거의 인연의 계약이 열리는 경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생의 인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될 필요가 생길 때 우주에서 혹은 조물주가 어떤 인연을 보내서 내가 삶의 방향을 무조건 변화시킬 수밖에 없도록 한다는 거예요. 직업에 변화가 일어나거나 이사를 하게 된다거나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던 방식이 더 이상 유지가 안 되는 타워를 자꾸 때려맞게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이상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여기 갇혀 사니까 답답해가지고 이제 멱살을 잡고 끌고 오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너 거기 네 동네 아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더 큰 데로 가야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주기적인 천문 이벤트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요. 여러분들의 생일 혹은 무언가가 다시 돌아오는 시즌 혹은 이클립스 시즌 그러니까 그 개기일식, 개기월식 같은 것들 있죠. 그럴 때 혹은 콜렉티브 포털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현실화 법칙에서 소개해드리고 있는 것들이 아마 포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실화 법칙 치시면 가실 수 있어요. 거기에 저희가 이제 0606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777, 0808, 999, 1010, 1111 포털까지 왔습니다. 그 포털을 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또 띠용 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이런 콜렉티브 포털에 이런 주기적인 천문 이벤트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계약이 깨어난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5개네요. 나는 누구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할 때 스스로에 대한 영혼의 사명이 깨어나는 핵심 포인트가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우르르 밀려가듯이 열심히 살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맨날 살려고 그러면 막 이거를 막 내 인생을 논문 쓰듯이 막 헤쳐가지고 살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맨날 밥 벌어먹고 살기 바쁜데 노닥노닥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하게끔 환경적인 그 어떤 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살지? 내가 이거 왜 하지? 내가 이 사람들이랑 왜 어울리지? 나는 이걸 왜 하고 있나 같은 것들 질문이 떠오를 때 여러분들이 이 생에서 완성해야 되는 사명이 깨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너무 기네. 일단 여러분 제가 너무 기네. 제가 오늘 리딩을 하긴 해야 되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한 그 종류가 뭔지를 알려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했다가는 거의 뭐 5시간 렉처가 될 것 같아가지고 좋아요. 그런 건 나중에 내가 돈 받고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일단 소울 컨트랙은 모든 사람에게 존재하는 영혼의 커리큘럼입니다. 영혼의 수업이에요. 그리고 특정 사람, 특정 시간, 특정 상황에서 활성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이게 활성화됐을 때 강렬한 인생의 전환, 업그레이드, 다운그레이드, 인지, 성장이 시작됩니다. 이 시그널이라는 것이 감정이나 관계, 직관이나 꿈, 타이밍 안에서 강렬하게 느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운그레이드 된다는 얘기는 카르미길 못 벗어날 건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미 다 잘 아시겠지만 일단 4가지가 있어요. 이건 제가 설명을 드려야 여러분한테 리딩할 때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소울메이트 우리가 잘 알죠. 영혼의 반쪽입니다. 영혼의 반쪽이라고 말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소울메이트예요. 그리고 카르믹 나에게 공부를 시켜주는 귀한 인연입니다. 세 번째 트윈 플레임 세상 단 1%밖에 없고 만난다고 하더라도 이루어지는 수치는 0.1%밖에 되지 않는 아주 특이한 인연을 이야기합니다. 정체성을 박살내는 어렵고도 외로운 길이에요. 네 번째, 티처. 아주 짧게 나타나서 나에게 강렬하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떠나는 교사 관계, 촉매자, 카탈리스트라고도 말합니다. 잠시 등장해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서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또 특이한 게 뭐냐면 이 티처와 카탈리스트 같은 경우는 로맨틱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성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무언가를 알려주는 거. 트윈 플레임은 말씀드렸다시피 상대를 통해서 내 자신을 보게 되는 아주 특이한 거울 역할을 합니다. 영적인 각성, 그러니까 어센션이 무조건 필수로 일어나게 되고요. 연애 관계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사랑이긴 한데 연애로 계속 갈 수도 있지만 뭔가를 이것도 뭐라 그래야 되지? 내 스스로를 되찾게 해주는 어떤 그런 사명이 있는 인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카르믹 같은 경우는 과거의 경험 혹은 나의 상처나 패턴을 정리시켜주기 위해서 나타나는 귀한 관계입니다. 아주 강렬하게 만나고요. 다시 없을 것처럼 미친 듯이 불꽃이 튀어요. 그런데 질투나 불안, 기대나 통제, 조절 혹은 감정 조종, 죄책감 일으키기처럼 감정 트리거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카르믹이랑 헤어지고 나면 인생에 굉장히 큰 교훈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다시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교훈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렬한 끌림과 동시에 강렬한 불안이 있고 반복되는 싸움이나 트리거를 계속적으로 겪게 되는 인연이라 그러고, 이제 트리거가 되는 이런 카르믹 인연을 내가 졸업하면 인생에 좋은 일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소울메이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편안하고 익숙하고 자연스럽습니다. 서로를 경쟁한다거나 질투, 권력이나 통제 같은 게 전혀 없고요. 서로를 성장시키지만 이제 카르믹이랑 다른 이유는 상처 기반이 아니에요. 카르믹 같은 경우는 상처 기반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뇌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어떤 상처가 내 안에서 트리거가 될 때 누군가 나의 상처를 보여주거나 자극을 하면 내가 그 사람하고 받은 그 상처가 아니라 그때 발발된 상처로 인해서 내가 1년 전에, 3개월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내가 태어나서 3초 만에 겪은 그 모든 반복된 트리거를 동시에 경험한다 그래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이거를 무조건 해결 봐야 돼요. 치유하셔야 돼요. 어떻게? 내면아이 치유하셔야 돼요. 여러분 검색해 보시고 심리학이나 뭐 정신과 선생님들 이야기 들으셔도 좋고, 저는 그러니까 내 스스로를 굉장히 급격하게 적극적으로 공부할 때 여러분들 일이고 돈이고 전 다 따라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흔들리면 누가 뭘 주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 채널에 이미 너무 잘하고 계신 분들 많죠. 뭐 영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뭐 애착관계 해결까지 모든 거를 너무너무 잘하고 계세요. 심지어 얼마 전에 또 지금 오늘인가? 어젠가? 언제지? 그젠가? 또 취업했다고 또 어떤 분 또 연락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안정을 찾으면 현실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퀀텀 접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현실화 법칙으로 오라이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라고 해요. 특히 소울메이트 같은 경우는 이성이 될 수도 있고 동성이 될 수도 있어요. 카탈리스트나 티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티처가 스튜던트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선생님과 학생. 나는 선생이고 너는 학생이야. 이거 아시는 분들 반가워요. 옛날 사람 좋아요. 그래서 이 소울메이트는 굉장히 편안하고 내 인생을 확장시킬 수 있게 도와준다 그러고,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게 되고요. 인생의 전환기에 들어와서 균형을 잡아준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알려드린다면, 이 트윈 플레임은 1%밖에 없다 그랬죠. 되게 웃긴 게, 트윈 플레임을 가진 사람들이 소울메이트 관계, 카르믹의 관계, 티처, 스튜던트, 카탈리스트 관계를 모두 다 가질 수 있어요. 4개를 다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소울메이트 같은 경우는 소울메이트이면서 트윈 플레임일 수도 있지만, 소울메이트라고 해서 트윈 플레임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거의 다지만 여기는 1%다.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뭐 이런 좀 간단하게 또 일단 정리해드리고 다음에 더 자세히 해드릴게요. 왜냐면 아셨죠? 소울메이트는 편안한 동행을 이야기합니다. 안정된 연결, 그러니까 내 인생을 확장시키고 안정시키는 그런 인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카르믹 같은 경우는 내 상처를 치유해주고 트리거와 감정을 폭발시키면서 내 패턴을 정리해줍니다. 트윈 플레임 같은 경우는 영혼의 거울로서 강력한 각성을 시킵니다. 내 스스로가 갖고 있는 가장 깊은 상처까지 들여다보게 하고 나를 철저하게 무너지게 하고 다시 세울 수 있게 해주는 관계입니다. 둘이 만나서 사회적인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 사명의 영혼의 계약입니다. 티처 스튜던트, 그러니까 잠시 등장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고 떠나는 사람입니다. 나의 진로나 사명, 관점이 전환될 때 나타납니다. 이 소울 컨트랙의 인연이라는 것이 이 무게감이라고 친다면 좋고 나쁨이 절대로 없어요. 우리가 카르믹이라 그러면 좀 안 좋게 생각하는데 트윈 플레임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서로의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특히 트윈 플레임 속에서 카르믹이라는 존재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다른 콘텐츠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드릴 거예요. 아직 안 나왔으니까 드릴 건데, 트윈 플레임에 있어서 카르믹 존재가 없다면 디바인 마스큘런은 절대 디바인 페미닌을 만날 수가 없어요. 디바인 마스큘런이 가지고 있는 모든 패턴과 감정을 스스로가 인지하게끔 여기서 만들어줍니다. 그거를 스스로 정화해야지만 디바인 페미닌하고 성스러운 유니언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그 표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3D로 봤을 때는 나쁜 짓을 해, 거짓말을 해, 저렇게까지 뒤에서 사기를 치고 나 뒤에서 뒤통수를 저렇게 치고 앞에서는 하하호 바보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했어? 저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 내 역할이에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나한테 카르믹이나 트윈 플레임이나 뭐 소울메이트라고 해서 남들에게 그러냐? 아니요. 이건 두 사람 사이의 다이나믹이에요.
나한테 카르믹이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는 너무 잘 맞는 소울메이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관계라는 거는 쌍방이에요. 절대 일방이 없어요. 니만 잘못할 수 없어요. 나도 잘못합니다. 내 지분이 무조건 있어요. 한번 들여다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좋아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나의 영혼의 반쪽은 누군지 다 함께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 나쁘지 않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슈퍼챗으로 많이 부탁드리고 일단 구독 확인하시고 좋아요 한번 땡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왜냐 제가 이거 열심히 공부했어요. 제가 이거 하려고 맨날 밤새거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좋아해 주시면 제가 또 이런 거를 흥미진진하게 또 더 말아올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죠. 사랑합니다 여러분. 출발할게요. 렛츠고. 좋아요 부탁해요. 갑니다. 제가 오늘은 제가 또 함께 또 처음으로 또 구입한 카드를 오늘 게시합니다. 집으로 데려다 달라 오라클 덱이에요. 집으로 데려다줘 오라클 덱이요. 제가 오늘 새 거를 많이 준비했어요. 제가 그동안 준비를 많이 했는데 드디어 오늘 게시를 하게 되네요. 왜냐면 11월 30일이 또 중요한 날이에요. 그리고 12월 달부터는 또 완전 또 다른 흐름으로 가게 되고 12월 중순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내 연애운을 완전히 새롭게 쓸 수 있는 어떤 문이 열려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빠르게 이거를 내 현실로 만들고 싶으시고 뭔가 하고 싶으신 들 있으시다면 현실화 법칙 가셔가지고 무료 컨텐츠도 있어요. 1111 무료 컨텐츠 들어보시고 그게 뭔가 도움이 된다고 하시면 유료 컨텐츠 같이 해보시면 돼요. 지금 5일 완성 퀀텀 점프는 구입하실 수가 없어요. 제가 12월에 공개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고 그 1111 컨텐츠는 포털 열리는 컨텐츠는 지금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 폼으로 아래 가셔서 구입하시면 돼요. 좋아요. 자, 여러분 심호흡 하시고 자, 같이 카드 뽑아보겠습니다. 왼손이나 오른손 여러분이 잘 안 쓰시는 손으로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10초 드릴게요. 제가 대신 뽑아보겠습니다.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 잘 산 것 같아. 이렇게 좋아요. 자, 여러분들께 뒷면으로 뽑으실 시간을 제가 10초 드릴 겁니다. 뭐 손으로 이렇게 해보셔도 좋고 눈을 감았다가 뜨셨을 때 가장 잘 보이는 카드, 잘 안 보이는 카드 다 좋습니다. 크기가 더 커 보이고 작아 보이고 찌릿찌릿 느낌이 온다 이런 것도 다 좋아요. 여러분들 편하게 한번 해보세요. 갈게요. 자, 여러분들 뽑으셨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거 놔드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준비 많이 했어요. 예뻐해 주세요. 갑니다. 제가 주사위를 이렇게 미치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각각 다른 주사위를 드릴 거고 넘버를 드릴 겁니다. 좋아요. 자, 첫 번째 갈게요. 첫 번째 분들은 19입니다. 19예요. 1, 9 보셨죠? 19요. 두 번째 가겠습니다. 15입니다. 15. 1하고 5예요. 1하고 5. 좋아요. 그 다음 갑니다. 시끄러울 수도 있으니까 소리 좀 낮춰주셔도 좋아요. 얘는 또 10이다가 갑자기 8이 됐어요. 숫자 8입니다. 8. 마지막 가겠습니다. 얘는 숫자 6입니다. 자, 여러분 한 번 더 불러드릴게요. 19, 19, 15, 15, number 8, 그 다음에 number 6, 19, 15, number 8, number 6. Let's do this. 여러분 갑시다. 출발합니다. 좋아요 누르시고 가겠습니다. 타임라인은 여기 고정 댓글에 있어요. You can check the timeline in the comment. 여러분 안녕. 19 넘버 19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거 은근히 이거 재밌네 이거. 제가 나중에 모아서 여러분들께 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요.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take responsibility, 그러니까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과업이 책임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카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 번째 카드예요. 여러분이 실제로 지금 어떤 새로운 인생을 사시는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될까? 그 문에 서 계신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뭔가 지금 책임을 지는 거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배우고 있거나 배우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을 하고 있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좋아요. 제가 또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께 같이 또 설명을 해드리면서 여러분의 영혼의 반쪽이 누구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자. 여러분의 영혼의 반쪽이 누군지 제가 또 요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나 오늘 좋아요 한 100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쵸? 더 해주세요. 열심히 준비했어. 갑니다. 어떤 사람인가 여러 개 다 뽑아놓고 그 다음에 지금 해볼 거예요. 그냥 여러분 제가 이거 뽑을 때 같이 마음을 모아주세요. 어떤 사람, 이 사람이어야 돼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이제 안 맞습니다. 그러면 안 맞고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일까라고 하셔야 돼요. 이미 지나간 사람일 수도 있고요. 지금 함께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알아요. 저한테 물어봐도 답은 안 나와요. 여러분 스스로가 제일 잘 알아요. 그리고 다른 타로 보실 때도 그분들이 좋은 이야기를 해주시지만 결정은 결국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요. 또 이런 카드가 나와요. 이런 카드 나옵니다.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가 맞나봐. 여러분이 지금 선뜻 뭔가 지금이 아닐 수 있어요. 그때일 수도 있죠. 여러분이 선뜻 결정을 못 하겠는 그런 그림이 보여지네요. 쉽게 결정을 할 수가 없다. 쉽게 행동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과제일 수 있겠네요. 모든 일을 하거나 연인을 만나거나 데이트를 하거나 그죠? 그런 거에 있어서 여러분은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조금 쉽지가 않은가 봐요. 그죠? 대화하는 게 힘들다거나 내 뜻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소통하면서 전달하기가 난 좀 쉽지가 않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떤 숙제를 풀게 해주는 인연이겠다. 이렇게 말을 하네요. 그죠? 그리고 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연애나 나의 그 영혼의 계약 속에 적들을 용서해야 되는 숙제가 들어있어요. 그 말인즉슨 나한테 잘못한 사람 많다는 얘기예요. 왠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자꾸 노출이 되는 걸 수 있어요. 너는 그거를 뭔가 리젝션 운드가 있으시구나. 여러분들이 그걸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거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연애나 인생에 있어서 거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들께 이게 나왔어요. 무슨 소리야. 나는 거절하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나는 앞으로 직진하는 스타일이라서 뭐 그러시든가 말든가입니다. 그럼 딴 거 뽑으셔야 돼요. 이거 뽑으신 분들은 100%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거를 좀 더 공포스럽게 혹은 더 극단적으로 강제로 느끼셨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의 숙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연에게 여러분들은 책임지는 법과 이 거절에 대한 트라우마를 벗어나는 것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그런 인연이 나타나거나 나타났을 거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요. 적을 용서하는 법을 배워라. 그러니까 내 힘을 남한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공통적인 메시지가 이거예요, 여러분. 또 잘 보죠. 이게 바로 타로 잘 보는 사람 그거예요, 여러분. 같은 메시지에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카드들이 보여주는 공통적인 하나는 뭐냐면 Do not give up on your power예요. 너의 힘을 포기하지 말아라. 그래요. 여러분이 왕인데. 그래요. 거봐. 여러분들은 내가 거절당할까봐 내가 먼저 차버리고 도망가는 스타일이에요. 그죠? 약간 낌새 이상하다 싶으면 치고 빠져야 내가 차라리 마음이 편해. 약간 이런 거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잘못된 게 아니야. 왠지 알아? 이게 여러분의 과업이에요. 여러분은 전생부터 아마 이런 거에 대해서 체리언 나왔네요. 박수 한번 치고 갈게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지금은 굉장히 다른 삶을 살고 계신다거나 혹은 이거를 극복했을 때 여러분께 이런 인연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직진, 성공으로 간다. 약간 이렇게 나오고 있고, 여러분들 인생의 그 과업을 먼저 제가 설명드리면 책임지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은 내 스스로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추진력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Do not give up on your power. 여러분들의 힘을 포기하지 마라. 남한테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책임을 진다는 거는 그 힘을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나의 의지거든요. 책임을 지지 않고 썸바리 엘사한테 그거를 줘버리면 그게 내 책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거절을 안 당해요. 내 마음은 안 무거워도 돼. 나는 겁이 안 나도 돼. 근데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휘두르는 대로 나는 휘둘려야 돼요. 주변의 말이나 행동에 여러분들 많이 휘둘리셨다면 아마 요 문제일 수 있어요. 좋아요. 더 이상 삶에서 그러니까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을 인정하게 될 때 지금의 나의 상태가 과거의 선택들이 누적된 결과임을 깨닫게 될 것이고 내면의 감정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보게 된다라고 여기 써 있습니다. 제가 요거 지금 해석해서 읽어드린 거예요. 진실을 소유하는 그 첫 번째 단계는 내 안에 힘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 제가 한 얘기를 또 하고 있죠. 마음이 원하는 방향과 일치하는 나의 긍정적인 삶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될 놈들 여러분들 그거를 꼭 기억하세요.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내가 그거를 성공으로 만들 수 있다. 나에게 가장 이롭게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자기 확신이 필요하신 분들이라고 보입니다. 밖으로 어떻게 보이는지 하나도 안 중요해. 내가 안에서 어떻게 느끼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댓글 안 쓰셔도 되고 이분들은 그냥 내가 그냥 그거를 여러분들 한번 느껴보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솔직히 다른 분들한테도 크게 도움이 돼서 너무너무 좋겠지만 저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다양한 거를 느끼고 경험하고 사실 테니까 그거의 다양성을 위해서 다른 분들께 힘을 주시면 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실을 소유하는 첫 단계, 나의 힘을 되찾는 것은 내가 긍정적인 삶의 결과를 만들 수 있고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 내 스스로에 대한 불신을 없애는 겁니다. 이 카드는 말합니다. 당신은 운명의 열쇠를 쥔 사람입니다. 여기 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나와 있어요. 열쇠가 6개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다른 차원으로 가는 문을 여는 거예요. 보이세요? 키홀더, 운명의 열쇠를 쥔 사람, 여러분들이 키홀더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잠재력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 삶, 관계 혹은 커리어에 만족하고 있지 못한다면 당신만의 필요한 행동을 선택해서 당장 그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당신은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는 연금술사가 됩니다. 알키미스트가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외부에 집중하게 만들었던 제한들을 넘어가고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제한들은 당신과 당신의 영혼을 분리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내면의 불꽃과 연결될 때입니다. 그 연결은 당신의 영혼을 다시 타오르게 할 것이며 앞길을 밝혀주고 더 나은 미래로 여러분을 이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도 그런 약간 극단적인 상황에 많이 몰리셨을 수 있다라고 카드에서 얘기하고 있죠. 여기 해설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외부의 조건들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들에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내 껍데기가 중요해. 너 껍데기가 별로면 너 왜? 너 아니야. 너 쟤보다 못해. 이런 식으로 평가받았다거나 내가 마음을 어떤 사람인지 내가 영혼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상관없이 그런 평가를 하는 집단 속에 있었다거나 그런 거를 많이 당해서 상처를 받았어요.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내가 능력이 없다면 내가 나를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너의 가치는 없어. 네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고 예쁜 마음으로 살아가고 네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네가 알 필요가 뭐가 있어. 네가 성과가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데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막 인성 쓰레기인데 성과가 더 좋으니까 사람들이 막 냅다 박수 미쳐가지고 난리가 나요. 그런 거를 평생 목격하고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인성이 쓰레기라도 수치가 높고 뭔가 이게 화려하면 나는 다 용서받는구나. 나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하고 저절로 그렇게 습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인생의 어떤 그 가르침을 주게 될 인연은 누구인가 하고 보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의 그 거절 트리거, 그러니까 내가 거절 받을까봐 두려워지는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해결해줄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책임감을 보여주는 사람이거나, 그죠? 말을 뱉은 거는 지키는 사람, 행동의 일관성으로 증명하는 사람.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 나 이런 거 할 거야. 나 이런 거 하고 있어. 다 하죠. 근데 실제로 내가 유튜버 할 거야처럼 실제로 그걸 하는 사람이 너무 귀하고 드물어요. 행동이라는 거는 일관성이라는 것 자체로 시간을 통해서 저절로 증명이 되죠. 떠드는 거는 잠시뿐이에요. 잠시 좋을 수 있고 속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게 팔로우업, 책임감이 따라가지 않고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라는 걸 이미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그죠? 그 상대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그 또 이런다. 정정당당한 거. 죄송합니다. 정정당당한 거. 균형을 이루게 하는 거, 공평한 것들을 정확히 보여주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공평하지 않은 상황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애든 일이든, 그치?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고 느낄 만한 환경에 자꾸 노출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틀린 게 아닌데도 그런 거 있잖아요. 집단의 기준이 A라면 내가 B를 향해서 살고 있다면 나는 잘못된 사람이에요. 근데 모두가 공감하는 스탠다드가 B라고 하더라도 나는 A 집단 안에 있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완전히 깨부시고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고 기준을 만들면 돼요. 근데 상대방이 그런 사람이라고 보이거든요. 아마도 티처, 스튜던트 혹은 트윈 플레임 뭐 이런 식의 어떤 영혼의 관계, 카탈리스트, 카르믹 요렇게 소울메이트 라기보다는 나머지 세 가지가 해당될 수 있겠어요. 티처, 스튜던트, 카탈리스트, 카르믹, 트윈 플레임 중에 하나라고 보입니다. 사실 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적을 용서하는 법을 배워요. 원망을 해결하는 법을 배웁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트윈 플레임일 수도 있어요. 스스로를 볼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영혼이 빠져나가 있죠. 내 몸에서. 그죠? 껍데기가 다가 아니라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열정이 뭔지를 보여주고 왜 열정이 있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선택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을 통해서 그래 내가 아무거나 골라도 이걸 내가 최고로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겪으셨을 수도 있고요. 적을 용서하는 법을 알려주는 사람, 적을 이해하는 법을 알려주는 사람이고요. 여러분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끌어올려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교육을 시켜주니까 티처 스튜던트 될 수 있겠어요. 카르믹도 되고요. 실제로 여러분의 일상을 굉장히 많이 바꾸는 사람이라고 하고요. 내가 안 하던 걸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야? 약간 이런 거.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거나 롱디의 관계에서 만나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열정이 미친 듯이 크다고 하더라도 내가 거절당하는 게 두려워서 내가 마음이 10 중에 8알이나 있는데 약간 낌새 이상하면 그냥 내가 안 하고 말지 같은 거. 여러분 이제까지 하셨다면 여러분이 또 스페이스니까 그 잠수 타는 거 있죠? 여러분 습관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해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상대한테 큰 상처가 돼요. 이런 것들이 해결을 해줄 만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게 그러니까 해결을 한다는 거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요? 편안하게 뚝딱 뿅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나를 힘들게 만들고 힘들게 또 만들어서 내가 그 변화를 스스로 일으키지 않고는 못 견디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탈리스트나 티처, 트윈 플레임이나 카르믹이 되는 겁니다. 좋아요. 상대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게 된다고 나오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뽑아볼 거 봐요. 좋습니다. 신기하네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제가 지금 제가 혼자 기획해서 뭘 하고는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떠들고는 있는데 성공 그러니까 굉장히 진취적인 사람이고 약간 직진 본능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아무도 못 말려버려. 말 더럽게 안 듣는 똥꼬집일 수도 있어요. 황제 카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되게 열정이 많은 사람이고 선택지가 늘 많지만 자신을 넘어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런 모습을 목격하게 하고 그게 가능하다는 거를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게 가능 안 한 인생을 계속 사셨을 수 있어요. 이런 선택 자체가 나한테 허락이 안 돼 같은 삶을 사셨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그게 잘못됐다는 거 혹은 내가 이거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거를 상상조차 못하는 환경에서 사실 수 있었어요. 사실 수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뭔 소리야? 그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약간 아무렇지 않게 뭐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되게 충격이 되려면 약간 그래야 되잖아요. 약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야? 이게 되네? 아 그래도 돼? 나도 그래도 되는 거야? 아 그래? 한번 해볼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좋아요. 이 인연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인지 제가 좀 더 자세히 알려드려야 되니까. 오늘 리딩 너무 긴데 어떡하지 여러분? 여러 명이 나타날 수도 있어서 여러분 언제든지 들어와서 들어보세요. 좋아요. 여러분이 배신을 많이 당하셨구나. 이 사람은 굉장히 의리가 있는 사람이고요. 여러분들이 뭔가 끝날 때 여러분을 뭔가를 끝나게 하는 인연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있는 패턴을 끊어주는 인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호되게 당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안 끊을 수 없게 이 사람을 만난 후로 타워를 겁나 때려 맞아가지고 내가 강제 업그레이드가 되는 상황들을 겪으셨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로열티 그래요. 좋아요. 퀸컵이에요. 사랑을 듬뿍듬뿍 줌으로써 안정적인 사랑이 존재한다. 믿을 수 있는 관계가 존재한다. 믿을 수 있는 관계들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신기하네요. 여러분들은 어쨌든 이 인연을 통해서 아픈 시간이나 힘든 시간, 내가 생각 못했던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은 하시게 될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나왔죠? 체리엇. 여러분한테 빠른 성공이 옵니다. 여러분은 이것 때문에 성공이 안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패턴을 반복하거나 그 패턴을 반복하게 하는 집단 속에서 내가 갇혀 살았기 때문에 나의 어떤 가장 건강한 행동 혹은 가장 현명한 선택 같은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내 성공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판단들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이 인연을 만나셨든지 이 인연을 통해서 여러분이 실제로 무언가를 배우시고 졸업을 하신다면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부나 성공으로 무조건 이루어진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내 선택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거. 저 사람이 잘못한 거야. 내 잘못은 하나도 없어.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그런 건 없어요. 저 사람이 뭐 바람을 핀다 그래도 내 잘못이 있다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을 내가 계속 상대를 해줬잖아요. 그거 내 지분이에요. 그게. 그런 거 싹이 뭐라 그러지? 그 싹이 보이면 싹을 잘라버려야지. 아예 끊어내버렸어야죠. 그거를 왜 봐주고 앉아있어. 그것도 내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했으니까 여러분은 뭐 혼나야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어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책임을 져야 했었는지 나의 지분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여러분들은 남한테 내 힘을 내주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남들이 나를 휘두를 수 없게 돼요. 내 인생을 지들한테 맡긴 채로 휙휙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납니다. 퀀텀 소버런티에 대해서 제가 요즘에 말씀을 드리죠. 퀀텀 자기 주도권입니다. 내가 인생의 주도권을 진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소리예요. 책임을 진다는 것은 내 인생이 내 거라는 소리입니다. 남들이 조종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께 그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여러분만 모른다. 여러분만 모른다. 약간 그런 시나리오가 충분히 가능해요. 더군다나 우주는 그걸 너무나 잘 보고 있어서 내내 너무 답답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그게 불가능하고 난 책임질 능력이 없고 잘 못하겠기 때문에 남들한테 무조건 맡기고 남들한테 물어보고 판단을 하고 내가 하면 또 실패할까봐 계속 그랬다면 여러분이 아니야. 실패하더라도 여기서 내가 뭘 배우겠지. 실패하더라도 결국 더 좋은 걸로 안내가 된다는 걸 나는 믿어. 여러분들에게는 요게 필요해요. 될 놈은 뭘 해도 됩니다. 내가 돼야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현실을 직시하고요. 나의 책임을 지고요. 내 선택을 최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내 스스로가 될 놈으로 만들 수 있다는 나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있으신 분들인데 왜 과거에 갇혀서 그러고 있을까? 전 답답한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이 인연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실 겁니다. 한 방에 뿅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게 되시고 이 인연이 여러분들의 성공을 열어주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이어진다 안 이어진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카르믹 같은 경우는 알려주고 떠나니까, 그죠? 티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트윈 플레임 같은 경우는 안 맺어지면 이제 지나가는 거니까. 일단 숫자 어떡하냐? 숫자 19가 나와요. 두 사람 사이에 혹은 여러분들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넘버라고 나오고, 텐 오브 스월즈 끝이죠. 근데 끝은 또 다른 시작을 뜻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는 시기, 내가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금전이 오는 시기가 바로 이 인연과 물려있다라고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도 된다라는 것을 허락해주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외모가 어떻고 키가 어떻고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 사람을 보면 아, 내가 평생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닐 수도 있겠네. 저것도 가능한 애가 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여러분들의 부를 위해서 금전 운이 뚫리라고 제가 여기다 엽전을 잔뜩 갖다 놨어요. 보시는지 모르겠네요. 부자 되세요, 여러분. 적게 일하고 많이 봅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길 바라면서 여러분들께 좋은 기운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마음이 급해가지고 오늘 또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마음이 3, 2, 1 델롬델 상기박 패밀리 여러분들, 델롬델 보내드렸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내가 책임질 때만 내 인생이 내 것입니다. 책임을 남한테 미룬다면 내 인생은 그 사람 겁니다.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되고 그 사람의 기분대로 내가 끌려가야 되고요. 내 안에 있는 힘을 남한테 내어주지 마세요. 여러분들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것들이 이미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책임을 지고 나에게 그 힘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될 겁니다. 잘 오셨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현실로 만들어드리는 마인드 알키미스트, 마음의 연금술사 소프라노 김홍경, 소프라노 김박사로 갑니다. 잘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곧 또 만나도록 해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슈퍼챗으로 복채 내시고 이 리딩을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기 바래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앞으로도 잘해봅시다. 안녕. 뿅. 오늘도 수고했어요. 사랑해. 안녕. 뿅. 두 번째 15보 보신 분들 한번 가보겠습니다. 15시에요. 좋아요. 하도 떠들었더니 지금 머리가 막 약간 어지럽네요. 말을 많이 하면 여러분 그거 아시죠? 어지러운 거. 그래서 하품도 나고 막 지금 앞이 좀 잘 안 보이는데 정신을 좀 차릴게요. 좋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어요. 리딩 출발해볼게요.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그래요. false twin flame 돼 있어요. 가짜 트윈 플레임 돼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가짜 트윈 플레임을 경험하게 되셨거나 되신 분들에게 이게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윈 플레임, 가짜 트윈 플레임 같은 경우는 카르믹일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굉장히 강렬하고 뭐 싱크로너시를 본다거나 뭐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false 트윈 플레임하고 그 진짜 트윈 플레임하고 이제 다른 거는 또 이걸 또 얘기하면 또 이건 또 1시간인데 여러분들은 그 컨텐츠 나중에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다양한 변화를 겪으셨을 거예요. 이 인연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나의 어떤 그 패턴들을 인지하게 되는, 치유하게 되는이 아니라 인지를 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은 겪으셨을 겁니다. 이게 치유를 하게 되면 트윈 플레임이 되고 인지를 하게 되면 false 트윈 플레임이에요. 거기까지. 좋아요. 내가 그 반복적인 패턴을 끊을 때, 그러니까 그 행동을 그만두게 하는 게 카르믹이거든요. 그거를 왜냐면 그만둘 수밖에 없는 게 그만둘 때까지 안 끝나요. 그러니까 그 인연이,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인연이 아니라 same soul, different body. 다른 몸뚱아리에 같은 숙제를 가진 사람을 여러분은 계속 반복적으로 만나시게 됩니다. 그거를 끊으셔야 돼요. 그걸 끊는 순간 여러분께 다른 인연이 찾아옵니다. 완전히 성격이 다른 인연이 찾아와요. 좋아요. 별게 다 있죠. 인생에 무조건 한 명은 있대잖아요. 무조건 한 종류는 만난대. 특히 카르믹 인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트윈 플레임이라고 그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대체적으로 그래요. 눈이 보고 있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차근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나쁘지 않으셨다면 꼭 좀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에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 대신 출처는 좀 남겨주시고 여러분이 좋아요 많이 해주셔서 이제 뷰가 올라가면 제가 이런 걸 더 열심히 또 해올 수 있어요.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돈 버는 일을 또 해야 되거든요. 인생이 빡세요. 자, 그래요. 화 나와 있죠. 결혼 카드까지 나와 있습니다. 감정적인 완벽한 만족.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천당과 지옥을 가는 경험을 아마 이 사람하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사랑을 한다기보다는 불꽃같이 사랑했다가 불꽃처럼 사라져버리고 서로를 너무 미워하고 싸우고 막 헤어지고 붙고 계속 하신 분들은 이제 이런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게 헤어지고 붙고가 똑같은 패턴을 계속 반복하면서 하는 거예요. 나쁜 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상처 입히고 상대를 상처 입히고 약간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나쁜 사람 아니에요. 나하고 그 숙제를 해결해야 되는 파트너일 뿐이에요. 아셨죠? 좋아요. 트윈 플레임의 카드, false 트윈 플레임의 카드를 한번 볼 텐데 일단 여러분들이 어디 갔냐? 좋아요. 이 사람에 대한 환상이 여러분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예뻤다거나 아니면 뭐 되게 조건이 내 마음에 쏙 들었다거나 이 사람에 대한 여러분이 이미지에 대한 그 환상이 있었다 그래요. 환상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형에 가까웠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을 만날 때 혹은 만나기 전에 혹은 앞으로 만나게 되면 여러분한테 그런 일이 있을 텐데 실제로 환상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환상이라는 얘기는 내가 생각했던 컨셉이랑 완전 다른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사람을 통해서 이거 뭔가를 반복하거나 상처를 받으셨을 수 있고요. 목이 너무 아프네. 일단 컨시어스네스도 있고 앵거돼 있어요. 내가 의식적으로 알게 돼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지? 여러분들을 깨운다 이 말입니다. 특히 화되죠. 화. 나로 하여금 겁나 화를 많이 내게 한 사람 누구 있어요? false twin flame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뭐예요? 좋을 땐 또 너무 행복해버려. 거의 뭐 결혼하다시피 내가 이렇게 사랑받아도 되나 싶이 또 그냥 미치게 행복해서 나 혼자 설레고 막 열정이 솟고 막 스킨십 너무 좋고 막 나 혼자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을 거고 가짜 트윈 플레임을 통해서 여기 나와 있죠. 배우는 교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어인데 일단 해드립니다. 카르믹 관계와 매우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다. 카르믹으로 여기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짜 트윈 플레임의 연결은 카르믹보다 더 깊은 마음이 된다. 당신의 삶에 빠르고 강하게 들어와서 마치 화물 열차처럼 당신을 덮쳐버립니다. 그 이유는 이 관계의 목적이 당신 삶의 강렬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의 목적은 가속화된 각성 과정을 일으키는 데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가짜 트윈 플레임 같은 경우는 진짜 트윈 플레임이 현실에 들어오기 직전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짜 트윈 플레임을 겪고 진짜 트윈 플레임으로 가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 만남은 소위 러너, 도망자 역할을 하는 트윈 플레임 쪽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계속 도망을 가요. 도망을 계속 갑니다. 쫓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미친 사람 마냥. 이 연결이 매우 깊고 강렬한 신체적이고 로맨틱한 에너지를 동반하며 화학적 사랑의 패턴이 남아있는 에고의 잔재를 없애는 데 필요하다. 제가 이거를 우리말로 번역을 해드릴게요. 이게 뭔 소리냐? 다 알아들으셨죠 여러분? 자, 여기 근데 디즈니니까 제가 적당히 말씀드릴 건데 이 가짜 트윈 플레임 같은 경우는 그냥 미치게 그 신체적인 스파크가 뛴다 그러죠. 그러니까 내 자존감을 채워주는. 무슨 말이냐? 네가 최고야. 너 없으면 나는 못 살아. 너 같은 사람이 어딨어? 네가 우주 최고야. 네가 무조건 1등이고 뭐 네가 너무 좋아. 네가 미치겠어. 너랑 뭐 같이 잠을 안 자면 난 돌아버릴 것 같아처럼 막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막 미친 듯이 띄워줘요. 미친 듯이 띄워줘서 나의 자존감을 채워주는 거예요. 내가 낮다고 생각했던 나의 자존감 부분을 이 사람이 미친 듯이 에고를 채워줍니다. 그게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내 자존감이 건강하게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러면 과이고라 그래가지고 하이퍼 이고라고 그래서 내 자존감이 정상 이상으로 부풀어져요. 이러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요. 이런 관계에 말리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가 알고 있는 가장 깊고 어두운 면, 지금까지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부분을 끝까지 끌어내서 보여주는 사람을 끌어들인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절망감이나 충분하지 않다라는 감정을 느끼게 했고, 이 감정들을 놓아버리고 자신의 힘을 되찾아 내면의 진짜 사랑과 정렬하려는 단계에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누구 지금 만나고 계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뭐냐면, 이런 관계가 해붓해붓이 자꾸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너 없으면 안 돼, 너 없으면 미칠 것 같아 해놓고, 그래도 너는 이게 모자라, 너는 이거를 몰라, 너는 왜 그래, 너는 항상 그래, 넌 또 그래, 넌 왜 그래, 이렇게 나를 막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그래서 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인지하고 있다, 이게 건강하지 않다는 걸 알아도 이게 이제 도파민의 중독을 일으켜요. 즉각적인 보상을 주거든요. 나를 미친 듯이 쫓아오게 한 다음에 막 그 러브 바밍이라고 그러죠. 미치게 잘해줘요. 네가 최고라고 띄운 다음에 또 너 이래서 형편없다 그러고 여러분이 쫓아오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하다는 거를 계속 알려주는 인연이에요. 아, 역시 난 부족해. 역시 난 부족해. 여러분들은 내 안에서 연애나 관련해 혹은 스킨십과 관련해 절망감, 충분하지 않다는 감정을 느끼게 한 그 사람을 졸업하면서 자신의 힘을 되찾고 내면의 진짜 사랑과 정렬을 하시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가짜 트윈 플레임이 주는 과이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부족하다고 느끼게 했다가 이 사람이 보상을 해주면 내가 너무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건 뭔지 아시겠죠?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안정적이고 일정적이어야 돼요. 둘 중 하나 좀 골랐네요. 주피터 나와 있습니다. 성장, 확장, 긍정, 낙관적인 거, 풍요, 철학, 그리고 종교, 교육, 운과 여행이라고 돼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First Twin Flame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스스로에 대한 낙관성이나 풍요를 되찾게 되는, 그러니까 내가 과이고를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책임하고 비슷하네. 1번도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종교를 다시 보게끔 했다거나 내가 무언가 공부하게 했고, 여러분 빨스 트윈 플레임이나 카르믹 같은 경우는 나르시시스트인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심리학을 정말 저처럼 공부하셨을 수 있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썰다의 차크라예요. 직관, 예언, 정신적인 명확함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First Twin Flame하고 엮였을 때는 Lack of Direction,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Overly Rational, 그러니까 과하게 감정이 전혀 없이 과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순간들이 있었을 거라고 보이고, Confusion, 인생이 계속 혼란이 왔어요.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모르게 이렇게 저렇게 들었다 놨다 나의 도덕적인 기준을 흔들었다라고 보입니다. 일루전이라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 여러분에게 어떤 그 환상을 믿게끔 주변을 조종하고, 실제로 돈을 들여서 이런 거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뭐 저는 그런 거를 안 믿지만 막 주술이라든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전 그런 거 안 믿어요. 저는 그것도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뭐 주술이라든지 실제로 뭐 뒷조사를 시켜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약 진짜 평범한 사람들이 약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 있잖아요. 뭐야? 그렇게까지 한다고? 예.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공포와 환희를 동시에 느끼게 했던 그런 존재다. 화가 너무 났다. 화가 나게 한다.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어쨌든 이 에고의 잔재를 없애야 된다. 신체적으로 굉장히 끌리는, 스킨십이 미치게 땡기는 그런 패턴 속에서 나에게 과하게 에고를 만들어줬던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진짜 트윈 플레임을 만나면서 해결이 돼, 혹은 이 사람을 졸업하면서 정말 좋은 소울메이트가 나타나 좋은 인연들이 이어져처럼 여러분 되실 수 있어요. 숫자 15가 이제 아무래도 그 사람하고 관련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만남이라든지 뭐 오후 3시도 좋고요. 근데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좋을 때는 이거를 내가 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도파민 중독이 막 미친 듯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보상을 한번 해줄 때마다, 이 사람이랑 스킨십을 한번 할 때마다, 이 사람이 칭찬을 한번 해줄 때마다 아주 미치는 것처럼 너무 좋았어요. 너무 막 화가 나다가도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다가 인생이 막 망해가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 이런 걸 수 있어요. 내가 도대체 왜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목이 너무 아프네. 여러분 못 보아드려. 내가 지금 목소리가 갈라 그래.
여러분들은 이 사람의 특징 제가 말씀드렸고, 일단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껍데기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조건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영혼에 대한 이야기라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숙제를 푸셔야 돼서 만났다. 그 사람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니까 나한테 그걸 보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나쁜 거라는 걸 알고 내가 과하게 자존감이 올라가서 남들을 내려다보거나 인타이틀먼트 같은 거를 느끼는 게, 내가 특권을 누려야 된다고 느끼는 것 자체가 여러분한테 불건강하다는 걸 인지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러버스 카드 나왔고 이게 나와서 실제로 여러분이 이 사람이 바람을 펴서 헤어졌거나 바람을 피는 거를 여러분들이 몰래 관찰을 하게 되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이 인연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족하다고 느꼈을 거예요. 나는 안 되고 쟤는 되고 같은 거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실제로 여러분들과 사귀는 도중에 그랬다고 보이거든요. 연인의 카드가 나와 있어서 이게 그러니까 뱀처럼 돼 있고 지금 사과가 돼 있어요. 약간 선악과처럼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행동이,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이, 그러니까 뭐라지? 그 사람한테 집착하게끔 만들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있죠. 미친 듯이 사랑해주다가 도망가 버려. 다시 나서 또 미친 듯이 보상을 해주고 또 사라져 버려 같은 것들이 온해놓고 막 차단하고 풀고 막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거 가능했을 수 있어요, 이 사람하고. 어쨌든 바람 폈어요. 바람 안 폈으면 뒤에서 내 욕하고 다녔다거나 우리 둘이서 몰래 한 얘기를, 혹은 뭐 스킨십이 있었던 얘기를 어디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닌다거나, 뭔지 알죠? 그런 이상한 사람도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거일 수 있어요. 여러분 쉽지 않네. 여러분이 그럼 제가 이걸 봐드릴게요. 이 사람을 졸업했을 때 일어나는, 혹은 일어났을 만한 일, 이미 일어났을 일을 제가 한 장 뽑아드리고 여러분 넘어갑시다. 더 이상 말하면 내가 피 토할 것 같아서. 여러분 1번 한번 보세요. 아직 2개나 더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존감이 겁나 낮아지게 한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된 이유가 그 사람에게 힘을 내줬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그거를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한테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의 몫을 충실히 했다면 여러분이 이제 해붓해붓하고 차단하고 풀고 하면서 서로 이제 많은 걸 가르쳐 줬겠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사람과 헤어지거나 그 사람과 관계를 정리하면서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된다고 말을 해요. 내가 원래 알고 보던 사랑은 이런 거야. 내가 아는 사랑받는 감정이라는 건 이런 거야. 사랑한다면 당연히 나한테 이렇게 해야지.처럼 미친 듯이 러브바밍하고 막 뭔지 알죠? 집착하고 시기하고 막 이런 것들이 좋고 건강한 사랑이라고 인지했을 수 있어요. 이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근데 알고 보니까 배신 때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벗어나는 순간 여러분에게 새로운 사랑이 들어와요. 어떤 사랑? 안정적인 사랑. 빠르지 않아요. 안정적이고 오래 갈 수 있는, 이게 지속 가능한 서스테이너블 같은 이미지라서 하늘에서 온 것처럼 뿅 하고 내 인생에 나타난 누군가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래? 이게 가능해? 처럼 이게 사랑이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진짜 사랑이구나. 신기하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모든 사랑에 대한 감정이나 그런 것들이 다시 세팅이 되는 경험을 하실 거고, 실제로 안정과 격정적인 사랑과 뭐 자유와 뭐 죄송해요 빡한 거 아니에요. 자유와 뭐 성공, 그 모든 것들이 한 사람 안에서 모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달리 보기 때문에 알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던 환경이 조금 그랬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건강한 연애를 목격하는 게 쉽지 않았다거나 같은 것도 가능해요. 뭐 다 이혼하더라, 다 바람피더라 같은 것들이 디폴트일 수 있어.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이 한번 들여다봐 주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상처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인연을 통해서 그걸 졸업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서 야무지게 만나시고, 여러분에게 진짜 올 트윈 플레임을 여러분은 기대하셔도 좋고, 실제로 이 인연이 끝나고 여러분께 진짜 트윈 플레임이 나셨을 수 있어요. 15가 그 사람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여러분들은 연애가 쉽지가 않았겠다. 단 한 번도 쉬운 적이 없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여러분이 이거 한 번만에 못 배웠으면 이런 사람들 자꾸 나타났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반복적인 레슨을 계속 가르쳐 줬을 거거든요. 힘들었겠어요. 갑니다.
3, 2, 1 델롬델 상기막 패밀리 여러분, 델롬델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진짜 트윈 플레임과 만남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든 아니면 지금 First 트윈 플레임을 통해서 나의 카르마를 배우고 계신 분들이든 여러분들은 어떤 조건을 가지셔도 못 가지셔도 있어도 없어도 사랑받아 마땅한 분들이라는 걸 좀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제가 또 살포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곧 또 만나요. 여러분, 오늘 같은 컨텐츠 나쁘지 않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슈퍼챗으로 응원 많이 부탁드리고 복채 내시고 1리딩 내 것으로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예쁜 사랑 응원하고 트윈 플레임하고 예쁜 만남 또 응원하겠습니다. 자세한 또 컨텐츠도 오니까 기대해 주시고, 실제로 이걸 더 빨리 이루고 싶으신 분들은 현실화 법칙 가셔서 어센션 컨텐츠 들어보시면 됩니다. 개인 리딩은 아래 링크로 오시고 헬로우복 가셔도 보실 수 있어요. 갑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3, 2, 1 델롬델 상기박 패밀리 여러분, 델롬델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우리 곧 또 만나요. 사랑합니다. 안녕. 뿅. 수고하셨어. 숫자 8 인피니티 심볼을 뽑으신 분들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8이라는 게 또 성공의 숫자, 와우, 성공의 숫자이기도 해서 트윈 플레임 나와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제가 와 신기하다. 제가 백조 꽂혀가지고 백조 지금 막 노래 한참 듣는데 여기 나와 있네. 생쌍의 여러분 사육제 노래 들으면 나와요. 백조 한번 들어보세요. 생쌍 백조 이렇게 치면 나와요. Everything is possible.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신기한 게 숫자 8도 infinity, eternal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5D,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또 트윈 플레임의 대표적인 거기도 하죠. 3D, 현실적인 것을 따라오게 하는 것, 현실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Divine Masculine, 성스러운 남성에 대한 이야기고요. 내면적인 것과 보이지 않는 5D를 가야 되는 사람, 여기 Divine Feminine, 성스러운 여성입니다. 자, 트윈 플레임 컨셉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아세요?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킴박타로 트윈 플레임 하면 또 한참 나오고요. 제가 또 컨텐츠를 차차 올리고 있고, 소프라노 김홍경 치시면 네이버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이 트윈 플레임을 여기서 다 설명해 드리기는 너무 정보가 많고요.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되게 웃긴 게 여기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네. 와, 좋아요. 그렇습니다. 좋아요. 트윈 플레임이 요 카테고리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어떤 일들을 겪게 되는지 혹은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 봐드릴 거고, 지금 이걸 먼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잠시만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트윈 플레임이 나타나는 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이 트윈 플레임이 왜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트윈 플레임은 연애 관계이기도 하지만 내가 세상에서 해내야 되는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관계입니다. 숙제가 있어요. 함께 풀어야 될 숙제가 있는 관계이고, 나의 이득, 나만 챙기는 이기적인 그런 게 아니라 세상과 인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그런 존재들이 돼요. 황당스럽죠?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여러분, 뭐라 그러지? 약간 이솝우화 듣듯이 들으시면 돼요. 너무 웃긴 거는 이 트윈 플레임과 관련된 팔이 나왔다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다. 일단 얘가 지금 무슨 얘기가 해주고 싶냐면, 트윈 플레임에 대해서 그래요, 좋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트윈 플레임이라는 이 연결 자체는 남자, 여자, 뭐 남자 다 돼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지? 근데 그게 이성이어야 돼. 나한테 이성이어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해하셨죠? 디바인 페미닌이나 디바인 마스큘런이 디바인 마스큘런이라고 해서 무조건 남자이지 않고요. 디바인 페미닌이라고 해서 무조건 남자이지 않아요. 남자, 여자 다 될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트윈 플레임 여정은 무조건 디바인 페미닌이 100% 리드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자기 주파수와 자기의 본연의 모습을 온라인, 그러니까 일치시킴으로써 디바인 마스큘런이 따라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에너지 장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우리 몸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체의 80%인가가 또 물이잖아요. 하여튼 그런 건데 모든 것이 가능해. 여러분에게 지금 트윈 플레임이 나타났다는 거, 혹은 앞으로 트윈 플레임이 나타나겠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나의 마음과 완전하게 정렬이 되어 있거나 정렬을 하는 단계에 있고 지금 신성한 짝과 함께 재회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재회할 준비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뜻한다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강인함과 취약함, 그러니까 vulnerability라고 그러죠. 나의 약점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여러분은 코스믹 듀얼리티, 그러니까 대비와 이중성을 모두 포용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저 이런 거 좋아하는데. 생각이나 감정, 행동 안에서 저항을 빠르게 놓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중립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모든 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전체와 정렬되는 상태로 들어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이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트윈플레임 여정을 통해서 당신은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트윈플레임이 주는 선물. 즉, 당신이 진짜 나의 모습을 사랑하게 만드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통찰을 깨달을 때 당신은 스스로에게 진정한 사랑을 찾게 합니다. 모든 것이 열려 있고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세요.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궁극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신뢰의 증거가 됩니다. 두 사람의 힘은 분명 한 사람보다 더 크며 당신은 처음부터 같은 영혼의 주파수를 가진 존재와 정렬이 되도록 영혼의 계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이 공간을 열어두되 걱정하거나 의심하거나 조급해하지 마세요. 매일매일 사랑의 상태인 나로 살아간다면 머지않아 당신은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조건 없는 사랑, 그 위대한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좋아요. 이게 트윈 플레임의 어떤 이 틀이기도 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하게 돼요. 트윈 플레임을 만나게 되면. 그러니까 조건 없는 사랑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조건 없는 사랑이 뭔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무언가가 있어도 없어도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준다는 거예요. 미안하다 트리야. 그렇다고 합니다. 넘어뜨렸어. 여러분들이 이 대비, 그러니까 그 컨트레스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중성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릇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트윈 플레임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 트윈 플레임 거기도 해놨는데 트윈 플레임이 1%밖에 경험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요. 실제로 트윈 플레임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못해요. 근데 단순히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인생에서 다양한 풍파를 무조건 겪어야 돼요. 무조건 겪게 돼요. 무조건 겪은 사람들만 가능합니다. 왜?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왜 이런 개떡같은 일이 미치게 계속 일어나나 같은 거를, 그러니까 남들은 평생 한 번도 못 겪을 거를 여러분들은 반복적으로 겪었을 수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겪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남들의 상처 같으면 그게 뭐 가볍게 여기는 건 아니지만 해결이 되거나 뭐 어느 정도 이거를 품고 살아갈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상처를 통해서 인생의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얘기 좀 드리고 싶고, 안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인생 안에서 너는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너니까 안 돼, 아니면 되다가 갑자기 망해버려요. 약간 이런 일들을 약간 진짜 남들은 한 번도 안 겪는 거를 나는 진짜 믿었고 가까운 사람의 배신을 정말 오래가 뒤에 알게 돼서 인간 자체를 못 믿게 돼요. 약간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가능하고, 연인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아주 극단적으로 하신 분들도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트윈플레임이라는 건요, 여러분, 하나의 영혼이 반으로 갈라져서 각기 다른 몸에, 디바인 페미닌, 디바인 머스큘런의 몸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하나다라는 뜻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영혼을 반반 나뉜 거예요.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초콜릿 파운드 케이크를 만든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밀가루 넣고 계란 넣고 설탕 넣고 버터 넣고 뭐 휘핑 돌리고 하죠. 하는데 그 배치를 우리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반죽을 갖다가 썩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 반죽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한 반죽이야. 근데 이거를
하나 틀에 다 안 들어가니까 빵틀을 2개를 한 거예요. 여기 하나 굽고 여기 하나 굽었어요. 그러니까 모양이 다르잖아요. 뭔지 아시죠? 근데 결국 우리 하나는 어디 왔어요? 같은 반죽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네가 나고 내가 니예요. 그래서 남들을 모르는 거는 이 사람은 말을 안 해도 다 알아요. 박수 치고 갑니다. 놀라지 마세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무나 못한다 말씀드렸죠?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황제 나오셨어요. 똥꺼짐 나왔죠? 좋아요. 여러분들이 남들이 못 알아보는 거를 그 사람을 나는 알아보고요. 그러니까 I see you 이런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보고 듣는다.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은 나에 대해서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했던 걸 그 사람은 내가 공포스러울 정도로 잡아내고 알아내고 느끼고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트윈 플레임을 실제로 만나신 분들은 그 안정감과 황홀함과 공포감을 동시에 느껴요. 그만 나와 있죠. 안정감과 그만이 동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제가 다 알고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정말 나를 빨가벗겨 놓고 앞에서 관찰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행동을 할 때도 말을 할 때도 조심스럽고 도대체 제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를 내가 모르겠는 그런 상태 있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트윈 플레임의 연애라는 거는, 사랑이라는 거는, 어떤 관계라는 거는 벚꽃이 날리는 메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옥을 보냈다가 건져 올렸다가 그런 거를 반복해요. 내가 나한테서 보기 싫은 것들을 보게 하고, 근데 그게 어떤 방식이냐면 상대방이 야 너네 이래야 돼, 너네 이래야 돼, 정신 차려, 이러지 않아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진심으로 깨닫는 어떤 트리거가 되는 거 말고요. 쟤 왜 저렇게 말해? 그게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각성을 하게 되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상대방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랑 완전히 다른 사람. 근데 나랑 똑같은 뿌리를 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저 사람은 너무 편하고 쉽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이제까지 내가 인생에 세워왔던 기준은 뭐가 되지? 그거 안 돼서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럼 난 바본가? 나 그럼 이제까지 뭘 한 거야? 난 그게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쟤는 왜 저렇게 저거 쉽게 하는 거야? 질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감당하실 수 있게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인생의 풍파가 무조건 많이 있었고요. 어센션을 무조건 겪게 됩니다. 이분들은 현실화 법칙 가셔서 어센션 코드 컨텐츠 꼭 들어보세요. 어센션 없이는 트윈 플레임 불가능이에요. 내가 본래의 나로 돌아오는 과정을 무조건 겪게 되고, 실제로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집단에 속했을 수 있어요. 이 트윈 플레임 같은 경우는 되게,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꽉 막힌 우리만의 룰이 되게 정확한 집단에 있으셔서 인디비주얼리라 그러죠. 여러분들만의 그 개개인의 그 감성이라거나 그런 것들이 인정이 안 됐을 수 있어요. 모두가 흰색 옷을 입는데 나 혼자 녹색 옷을 입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 안에서 내가 흰색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살았어요. 야, 나 흰색이야. 한 번만 봐줘. 녹색 아니야, 나. 그렇게 여러분은 평생 증명을 했었어야 됐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녹색이에요. 여러분은 저 풀밭에 가서, 정글에 가서 쫙 펼쳐진 초원에서 여러분들은 뛰어놀아야 되는 사람인데, 흰색 입은 박스 안에 그 사람들이랑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는 그래야 된다고 얘기했고, 내가 거기서 태어나서 내가 눈에 보이는 건 다 하얀 옷인데 거울 보니까 나만 녹색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게 야, 녹색으로 살면 되지. 녹색이어도 흰색하고 같이 살 수 있고 빨주노초 파남보 다 하면 되는데 내가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걸 보여주는 게 트윈 플레임의 상대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게 다 있죠,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파트너십, marriage, legal ties, negotiations, contract, house of partnership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과 일을 같이 하게 되거나 사랑을 하게 되면서 일을 같이 하게 된다. 이런 거는 약간 또 파워 커플의 느낌이 또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파워 커플. 실제로 여러분이 트윈 플레임을 만나셨을 때 내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다고 느끼거나 뭔가 내가 그 사람에게 줄 거가 조금밖에 없다고 느낄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에 비해서 모자란다고 스스로 계속 느끼실 수 있습니다. 관계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미친 듯이 아시죠? 어떤 성적으로 끌린다거나 그런 curiosity, 그런 거 궁금함을
계속 일으키는 존재다. 존재고 중독이 돼요. 그러니까 미치겠어요. 너는 내가 안 보고 싶은 것 같은데 나는 어떻게 이렇게 네가 맨날 보고 싶냐? 돌아버리겠네. 같은 걸 수 있거든요. 집착을 하게 돼. 그리고 실제로 이 관계가 맺어질 때거나 아니면 상대방이거나 여러분이거나 현실적인 책임이 되게 많다고 나와요. 여러분이나 상대방이나 서로한테 집착을 할 수밖에 없고 스킨십을 하셨다면 이게 약간 이게 뭔가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상대방이나 여러분들이나 무조건 그렇게 되게 돼 있고 지금 보시면 이 약간 여러분도 그렇고 상대방도 있고 그거 병인 내가 할래 병이 있네요. 그죠? 내가 하겠습니다. 병이 있어요. 남한테 못 맡겨. 남을 못 믿어요. 내가 해야 돼. 그 우리 집의 책임도 내가 다지고 내가 가장이고 뭐 아니면 내가 뭐 무조건 일을 내가 해야 되고 누구한테 못 맡기고 약간 이런 거 있어요. 일 중독도 여기 있어요. 내가 봤을 때 환영합니다. 와 여러분 나 지금 봤어요. 똥꼬집 아니네요. 엠프레스네요. 엠프레스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 읽었어요. 똥꼬집 아니야. 놀라지마. 똥꼬집 아니야. 엠프레스 2장 나왔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디바인 페미닌이거나 디바인 페미닌이 아니라고 느끼신다면 여러분들의 디바인 페미닌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지금 평화롭고 공감을 잘하고요. 비너스가 미래의 여신이죠. 아름답고 가데스 여왕 그 뭐냐? 가데스 영어로 뭐야? 나 지금 여신. 제가 미국에 10년 넘게 살았는데 어번던스 풍요예요. 성장 얘기하고 아름다움, 창작, 삶의 창작 그리고 비즈니스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이게 창작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비티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요. 임신도 가능해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축하드려요. 안 원하시는 분들 알아서 약간 그렇게 보이고 지금 여기 보시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비즈니스를 하거나 뭐 사랑하거나 다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파워 커플 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 사람하고는 정말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게 아까 여기 이터너티 심볼 나왔죠? 숫자 8처럼 이게 또 성공을 의미하는 숫자기도 하거든요. 현실적인 성공을 말하기도 해요. 8번이.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은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트윈 플레임과의 여러분 사명을 잘 해낼 때 그 물질적인 혹은 현실적인 번영이 무조건 오게 돼 있어요. 또는 여기서 말한 또 비너스, 금성 같은 경우는 그 아름다움이나 사랑, 매력이나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조화나 풍요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즐거움 같은 거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정서적 풍요, 관계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아니면 상대방이 굉장히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아름답고 그 풍만하고 그 섹시하고 되게 좀 이런 마력이 있는 사람이겠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내가 할래 병이 있어요. 이 사람도 혼자 다 해야지 속이 시원한 스타일이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과 여러분들이 아마 법적으로 묶이게 되거나 실제로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와 근데 트윈 플레임이 이루어져서 결혼까지 가는 거는 진짜 너무 힘든 일인데 여러분 되게 특별한 사람인가 보다. 여러분들의 디바인 페미닌, 여러분이 디바인 페미닌이라면 여러분을 뜻하는 거겠죠. 여러분의 디바인 페미닌의 경우 좀 되게 차갑고 냉정한 면이 있다라고 해요. 끊어냈다 그러면 완벽하게 끊어내고 말을 좀 냉정하게 한다거나 팩트로 조져버리는 스타일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요. 좋아요. 또 좋아요.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결혼을 하실 건가 봐. 아니면 오래 만나시거나 뭐 결혼하거나 약간 이런 거 있는데 법적으로 같이 일을 하거나 이런 게 있어. 왠지 알아? 9번 나왔어. 동전 9번 나왔거든요. 근데 트윈 플레임에게 금전적인 부가 올 때는 두 사람이 사명을 해낼 때예요. 두 사람이 사명을 해낼 때. 내 주파수가 높아지고 상대방의 주파수도 높아져서 둘이 만나면 주변이 변해요. 물갈이 완전 되거든요. 그래서 손절 많이 하셨을 거고 사람들 정리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어센션 컨텐츠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내 주파수가 올라가면 그 주변 사람들이 나를 끌어내리거나 나를 따라서 올라오거나 둘 중에 하나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좋은 거를 반복하면 나랑 같이 안 좋은 걸 하던 사람이 있잖아요. 나한테 득이 안 되는 거를. 그거를 계속 하던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올라가면 끌어내려요. 왜냐? 자신들은 올라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끌어내릴 수밖에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근데 여러분이 올라갔을 때, 이게 뭐야? 하고 여러분과 같이 상승하는 사람들은 여러분과 같이 갈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높인 주파수로 여러분들이 세상의 가치를 높인 거예요. 그 사람들을 고주파수로 여러분들이 안내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빛으로 안내를 한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마다 여러분한테 보상이 왔을 거예요. 경제적인 보상이 왔을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오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 트윈 플레임의 사명을 통해서, 그러니까 세상에 좋은 일을 여러분은 무조건 하게 돼요.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아니고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고를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고, 이런 거 노간이라고 하시더라도 실제로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만나면 거기에 대해서 생각 많이 하시고 여기에 대한 목적이 생기고 이런 거에 집중하시게 된다고 보여요. 우리 둘이 사랑해요, 예뻐요, 봐주세요가 아니라, 그럼 우리 둘이서 뭘 더 할 수 있지? 어떻게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지? 내가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지? 나의 사명은 뭐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은 무조건 고민하시게 됩니다. 와, 목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 어쨌든 이 사람에게서 상대방도 여러분을 통해서 오랜만에 느끼는 어떤 그 안정감과 공포심을 둘 중에 다 느끼게 돼요. 동시에. 아시겠죠? 제가 몇 년 전에 이렇게 막 강의 많이 하고 할 때 성대 결절 초기가 와가지고 제가 잠시 쉬는 거 비슷하게 했었을 때가 있어요. 물이 때려가지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숫자 8이 그 사람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숫자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근데 너무 신기해. 또 까먹었네요. 또 까먹었어요. 1대1로만 관계를 맺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동물들은 솔직히 그 본능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성과 평생 인연을 맺는지는 별로 안 중요해. 뭔지 알아요? 그 유전자적으로는 중요하지만 내가 1대1로 맺어야 된다는 컨셉이 얘네는 없잖아요. 여러분 뭔지 아시죠? 너랑 나랑 뭐 한 번 잠자리를 했으니 평생 너는 내 것이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더 이상 사람들도 거의 그렇지 않지만 1대1의 관계를 유지하는 대표적인 동물이 백조입니다. 근데 웃긴 거 보세요. 와! 여러분 잠깐만! 죄송해요. 깜짝 놀랐어. 여기 보시면 흑조와 백조가 있어요, 여러분. 코스믹 듀얼리티거든요. 코스믹 듀얼리티. 나의 흑과 백, 명과 암. 내가 좋은 거와 나쁜 거를 이 사람을 통해서 다 알게 돼요. 너무 괴롭습니다. 내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아주 나를 그냥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완전히 깨지고 나면 여러분들이 나한테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알게 돼요. 더 이상 껍데기나 조건이나 뭐 수치나 그런 것들에 집착하지 않게 되고 사람의 영혼을 그것 자체로 존중할 수 있는 책임감을 지게 되는 용감한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집니다. 와, 근데 제가 더 신기한 거 보여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닭살이죠. 저는 이런 싱크로나시를 너무 좋아해요.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예요. 이게 바로 동시성의 원리, 공시성의 원리, 타로의 원리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현실화 법칙으로 가시면 돼요. 좋아요. 미쳤다리 돌았다리. 이게 양자 얽힘이거든요, 여러분. 양자 얽힘. 입자와 입자가 한자 얽혀버리면 아무리 멀리 있고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가 변하면 강제적으로 다른 것도 동시에 변하게 된다. 뭐 이런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 트윈플레임과 관련된 거 저기 소프라노 김홍경 네이버 치시면 거기 블로그에도 또 있습니다. 전 세계 1%밖에 없고 맺어지는 확률이 0.1%까지밖에 안 된대요. 이것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고요. 이 맺어지는 또 그것도 또 여러 개가 있어요. 또 여러 개가 있어요. 아주 그냥 그렇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뭐가 많아요. 제가 이거를 공부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파수꾼이 되어주셔서 이거 뺏기는 사람 있으면 좀 절대 좀 알려주시고 내용을 차용하시더라도 여기서 보고 왔다는 거를 꼭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켜주셔야 제가 이걸 계속할 수 있어요.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를 위해서 제가 여기 엽전도 갖다 놨어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조금만 일하고 많이 버시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갑니다. 3, 2, 1 델롬델 장기막 패밀리 여러분 델롬델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트윈 플레임이 옵니다. 혹은 이미 왔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이제 격정적으로 겪고 계신 분들은 인생에 힘든 시간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만나시는 순간부터. 그죠? 내 인생이 아주 업사이드 다운. 내가 이제까지 믿어왔던 모든 개념이 박살나는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나고 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나의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안내를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불가능했던 것들이 불가능하지 않아. 이 사람과 함께니까 모든 게 가능해 같은 게 이 인연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축하드려요, 여러분. 쉽지 않은 길이에요. 로맨스가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 대해서 나에게로 다시 회귀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잊었던 진짜 나의 존재를 들여다보고 나란 사람이 나 혼자, 내가 혼자라고 하더라도 내 영혼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인가를,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세상에 의해서 내가 무시하고 살았다가 나의 인디비주얼리티, 그러니까 나의 아이덴티티를 완전히 묻고 살았다가 그게 뭐 커뮤니티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뭐 학교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종교일 수도 있어요. 관습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깨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는 것 자체가 디바인 페미닌을 통해서 디바인 마스큘런이 깨게 되고, 여러분이 이제 디바인 페미닌을 여러분이 깨는 거예요. 먼저 제너레이션 컬스 브레이커가 이제 디바인 페미닌 경우가 많고, 실제로 여러분이 나의 틀을 깨고 세상으로 진짜 나의 모습으로 나감으로써 웃긴 거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빛이 돼주고 있다는 거를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아셨죠? 쉽지 않은 길이에요. 잘하고 있어요. 좋은 기운 보내드립니다. 갑니다. 3, 2, 1 델룸델 세계막 패밀리 여러분, 델룸델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께 아주 세상에 1%밖에 없는 인연이 왔거나 오신다라고 보여요. 절대 쉽지 않은 길이 될 거예요. 하지만 이거를 잘 해낸다면 여러분들이 세계 0.1%가 될 수 있겠죠. 저한테 후기 전해주시고, 그리고 이게 맞다 아니다를 저한테 물어보신다고 답이 안 나와요. 그건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 저는 판단하실 수 있는 기준을 자꾸 드릴 겁니다. 나중에 체크리스트도 한번 드릴까 싶은데 지금 준비해놓은 콘텐츠가 너무 많아서, 일단 어쨌든 여러분이 많이 좋아해 주시면 좋아해 주실수록 제가 더 빨리 가지고 올 수가 있게 돼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곧 또 만나요. 수고했어. 굿나잇. I love you. 마지막은 6입니다. 러벨스를 뜻하는 숫자 6이죠. 선택에 대한 이야기고요. 하이 프리스트 9예요. 9. 퍼스널 임파워먼트. 그래요. 여러분 되게 신기해요. 이거 근데 약간 약간 카톨릭이나 그런 교회 그런 데서 나오는 거 아니야, 그치? 아, 그치.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네요. 교황이네요. 미안합니다. 무식한 걸 내가 너무 티냈어 방금. 무식한 걸 너무 티냈어. 아유 부끄러워라. 여러분, 교황이라는 카드가 왜 나왔어요? 여러분 종교를 좀 많이 이렇게 그거 하신 분들인가?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 그래요. 하이 프리스트 그래요. 교황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건 또 여러분들 또 보통 분들은 아니겠다라는 느낌이 또 좀 나네요.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퍼스널 임파워먼트, 그러니까 내 스스로에 대한 어떤 힘, 자기 확신이나 내가 가진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게 나오면 또 주로 뭐냐, 또 이런 거를 일깨워주는 인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또 이 집도 또 쉽진 않겠어요. 우리 채널 왜 이러냐, 여러분들 쉽게 연애하면 좋은데 또 절대 그런 게 없네요.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께 어떤 영향을 끼칠 건지, 여러분 인생의 숙제가 뭔지 이런 걸 제가 짚어드릴 텐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평생 한 명만 보고 가는, 한 마리만 보고 가는 동물이 백조랑 몇 개 없어요. 백조랑 또 뭐 있더라? 까먹네. 해마, 그리고 늑대. 해마는 심지어 남자가 임신하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늑대가 또 그런지는 저는 몰랐어요. 늑대가 또 그러네요. 그래서 뭐 펭귄이나 앵무새, 비버나 긴팔원숭이 긴팔원숭이 어떻게 해? 긴팔원숭이도 포함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일부 일처제를 이야기하고요. 한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평생 가는 그런 의리 있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일본말에 이런 게 있다는데, If you feel like you are losing everything, remember. 아, 그래요. 네가 모든 거를 다 잃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이걸 기억해. 나무는 자신의 잎을 매년 다 잃게 해. 하지만 여전히 당당하게 서 있고 더 나은 날들이 올 거라는 거를 믿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쵸? 나무는 그래요. 여러분 아시죠? 내가 겨울이 되면 모든 이파리가 다 떨어집니다. 앙상하게 가지만 남아요. 하지만 내가 나를 잘 지켜내면 새로운 새싹이 봄에 오죠. 그 새싹으로 잘 커서 여름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줍니다. 그게 또 끝이 아니죠.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나만의, 세장 났어. 여러분 그냥 세장 해드릴게요. 나만의 어떤 과일이라고 해야 될까? 성과물을 또 세상에 내놓게 돼요. 근데 그게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성과물이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모든 거를 다 주고 나서
또 나는 앙상해져요. 혼자 버티는 시간이 옵니다. 또 새싹이 뜨고요. 그러면서 나는 점점 나이테를 더 해가고 뿌리를 더 깊게 박죠. 그러니까 내 그늘이 더 커지고 내 과실이 더 풍요를 이루죠.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여러분들이 아닐까? 상대방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여지네요. 이 하이프리스티스라는 게 개인적인 힘을 회복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이프리스티스가 나올 때는 이 열쇠를 항상, 그러니까 key to life, 내 삶을 위한 열쇠를 들고 나온다 그래요. 이 열쇠는 여러분들 영혼 안에 숨겨져 있는 신비한 것들을 열어주는 어떤 그런 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열쇠가 어딨어? 여기 사진은 안 보이는데 아까는 열쇠가 아주 그냥 명백하게 보였는데 이게 뭐 어디 뭐 아브라카타브라 열쇠쯤 되는 것 같아요. 열쇠 안 보여. 근데 이게 열쇠래요, 여러분. 삶의 열쇠를 들고 온대요. 좋아요. 이 열쇠는 여러분들 영혼 안에 숨겨져 있던 신비한 것들을 열어주는 힘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 카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힘을 되찾고 여러분들이 가야 할 최고의 운명, 그러니까 highest destiny, 그것과 정렬되도록 돕는다 그래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더 큰 진실, 그러니까 greater truth에 접근할 수 있고 의식적인 마음과 초의식적인 지혜가 하나로 합쳐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핵심 가치, 코어 밸류는 그것이 단단하게 서 있을 때 여러분들의 가치, 월스가 정렬이 되고 덕분에 여러분들은 인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 삶을 이끌어갈 힘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개인적인 힘의 회복, Personal Empowerment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가장 강한 능력을 평가하고 그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해야 할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때 오는 성취감은 당신의 내면의 불꽃, inner flame, 그러니까 나만의 열정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지금 강한 용기와 자신감을 구현하고 있으며 당신의 지상 과업을 완수할 힘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earthly assignment이라고 그러는데 무언가를 대단한 일을 해내셔야 되는 분들이 이걸 뽑으셨다고 보이네요. 이것은 여러분들 스스로의 최대한의 잠재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미 뭔가를 잘하고 있어. 그래요. 당신은 사랑과 열정,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한 최고의 삶을 이루고자 하는 깨달은 리더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enlightened leader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실제로 사람들을 리드하거나 가르치거나 뭔가 길을 보여주는 그런 선지자의 입장, 그러니까 이노베이터라 그러죠. 선구자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힘 자체가 여러분이 살아야 할 곳으로 여러분을 이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하이프리스티스는 여러분들 의식의 확장을 일어나게 할 건데 그 전에 지금 여러분이 스스로의 힘을 되찾는 게 먼저인데 지금 여러분이 그걸 하셨거나 하시고 계신다고 보이고 아니면 이 인연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걸 하시게 될 거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여러분들도 격한 걸 많이 겪으셨고 내가 죽었다 깨어나는 일들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지금 인생에 풍파가 있다거나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풍파가 있는 어떤 그 시기에 만나서 인생이 좀 안정적으로 흘러가게 된다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게 끝과 시작 같기도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만났을 때가 내가 끝과 시작을 할 때 무언가가 끝나고 새롭게 시작될 때 뭐 직장을 옮겨가요. 배신을 당하다가 뭐 다 끊어냈어요. 아니면 뭐 이별을 했어요처럼 뭔가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자체가 나만의 이것도 그거 있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면 좀 알려주세요. 저번에 무슨 카톨릭 성경이 있다고 어떤 분이 알려주셨는데 저는 무식해서 몰라요. 여러분들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나만의 또 여러분이 결심을 하고 계획을 한 게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가 갈 발걸음을 정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그분이 정해놓으신 거랑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똥꼬지 피지 말라 이 말이에요. 믿고 가란 얘기예요. 내가 조물주가 아니라는 거를 인정하라.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컨트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매니플레이트 하지 마세요. 조종하지 마세요.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그분을 믿는다면 매니플레이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알아서 하실 거라는 걸 여러분이 100%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아실 거기 때문에, 실제로 종교를 정말 진심으로 믿으시는 분들은 그런 거가 가치가 없다는 거를,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나만 힘들다는 거를 아실 거예요. 와, 숫자 2 나왔네요. 대박이에요. 선택에 대해서 얘기해드렸죠. 균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역시 선택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대박이에요. 선택을 안 한다고 나와 있고 어렵다고 나와 있어요. 미래를 위한 선택에 대해서 또 나와 있어.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걸 수도 있겠다. 그지? 서로가 인생이 풍파를 막 겪고 있을 때, 그죠? 완전히 끝나고 새로 시작되거나 완전히 새로운 챕터로 나가는 시기에 여러분들은 소울 컨트랙이 시작이 되고요. 인지가 되고, 그죠? 깨어나서 인생이 둘 다 불안정에서 안정으로, 잘 안 되던 것들에서 잘 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래요. 여러분과 상대방은 이 인연을 통해서 신뢰라는 거를 회복하게 되고, 이 교집합 여기 하트 있잖아요. 마음을 다시 열게 돼요. 하트 차크라가 열리게 된다거나 그런 것들 분명히 있을 수 있고, 프로텍션 나와 있어서 서로를 지켜주는 그런 보호자의 뭐 어떤 입장이니까 티처가 될 수도 있겠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뭐 트윈 플레임이나 뭐 소울메이트, 카르믹이나 뭐 이건 다 되겠네요. 4개 다 가능하겠다고 보여요. 여러분들이 안정을 찾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 혹은 상대방이 안정을 찾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연이 여러분들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로를 통해서 내가 봤을 때는 종교를 더 믿게 되거나 언노운 파워에 대해서, 그러니까 디바인, 하이어 파워와 하이어 셀프에 대해서 더 높은 자아, 신, 내가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믿음이 생기는 그런 것들을 겪게 되실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을 지켜주거나 신뢰를 회복하게 만들어주고, 상대방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좋아요. 오케이, 그렇습니다. 제가 또 갑자기 할 말을 잃었어요. 숫자 6인데 목이 너무 아파. 어떡하지? 막 너덜너덜하다 지금. 여러분들은 내가 약간, 혹은 상대방도 그럴 수 있어. 약간 둘 다 똥꼬집일 수 있을 것 같아. 이 집은 어떡하냐? 근데 약간 근데 똥꼬집이 있는 사람들은 뭔지 알아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내 방식대로 해왔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는 먹힌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은 더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그릇이 커지는 그런 분들이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인류애를 회복해 사랑에 대한 마음이 열려 서로가 서로를 지켜준다, 내가 안정을 느낀다, 안전함을 느낀다 같은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이 선택이라는 것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이면서 이거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걸 수도 있고, 실제로 상대방이 그런 기로에서 여러분하고 인연이 맺어지는 걸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거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하는지를 제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제가 그거를 저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계절이 있다는 거예요. 업앤다운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선택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깨이는 거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득도하는 거랑 관련이 무조건 있거든요. 실제로 사랑이나 이런 마음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이 인생의 매너리즘을 느낄 때, 그죠? 상대방도 인생의 매너리즘을 느낄 때 인생에서 되게 뭐 갈등이 많은 시기에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호와 신뢰를 회복하는 구조예요. 두 사람은. 인생에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는 인연이고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그런 인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내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영적인 각성이 온다니까 여러분들도 트윈플레임 가능성도 좀 높을 거라고 보여. 왜냐면 트윈플레임 같은 경우는 어센션이 없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네. 여러분은 하여튼 약간 쉽진 않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까? 어렵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좀 열심히 치열하게 사시는 분들의 가능성 높고요. 상대방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끝나고 다시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 늘 나를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불안정한 상황에 많이 노출됐다거나 이래서 여러분들이 인생 풍파 많이 겪었을 거예요. 어센션 겪으셨으면 더 그럴 거고. 이 여러분의 과업이라는 거는 내가 하이어 주파수, 내가 고주파수로 올라가면서 남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되는,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앞서가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야 되는 그런 과업이 있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이나 상대방이나. 소울메이트도 마찬가지, 뭐 티처 스튜던트도 마찬가지, 카탈리스트도 마찬가지, 뭐 그 카르믹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인연을 만나시게 될 거고, 혹은 만나신 것 같고, 여러분이 만약에 트윈플레임이라는 의심이 드신다면 3번을 꼭 들어보시기 바래요. 트윈플레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간단하게 해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더 디테일한 건 또 3박 4일 걸리니까 곧 또 올려드리고, 이 인연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나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실 가능성이 있고요. 실제로 내가 저 사람을 보호해야겠어, 내가 저 사람을 지켜야겠어 같은 것들이 두 사람의 어떤 촉발 트리거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내가 내 스스로 혼자서만 하던 거를 혼자가 아니라 둘이 하면 더 좋구나, 더 안정적이구나, 더 잘 되는구나를 이 사람하고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 3번 꼭 들으세요. 그렇게 되실 것 같아요. 똑같은 얘기를 제가 계속 할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믿음을 회복시키는 인연이라고 보여요. 영적으로 나를 깨이게 하는 인연이라서 여러분들이 뭐 이 사람이랑 맺어지든 안 맺어지든 상관없이 내가 믿음을 다시 뭔가 회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안정적인 인연이라 그래요. 근데 무슨 소리야? 하나도 안 안정적이에요. 그럼 이건 여러분들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저는 몰라요. 저 전쟁이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스스로가 알게 되는 그런 시점이 분명히 오니까,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혹은 이 사람과 만나면서 내가 영적인 각성 혹은 인지각성을 하게 되면서 어센션을 하게 되면서 내가 새로운 인생으로 점프하게 된다. 몰라도 못 먹어도 고 렛츠고 하는 일들이 생긴다라고 보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바래요. 좋습니다. 와, 쉽지 않다 여기도. 그지? 제가 지금 다 얘기는 안 했지만 여러분 3번 가서 들어보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라는 거를 죄송합니다. 진짜 목이 피가 날 것 같아요. 일이 많았더니 말을 너무 많이 해야 돼서 요새. 어쨌든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숫자 6이 이제 그 사람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고, 9가 2개 나왔죠. 9도 또 소원을 이루는 넘버이기도 해요. 진취적인 넘버이기도 해서 적극성을 뜻하는 넘버라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의 힘을 되찾을 때 이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만나게 되셨을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스텝업, 내가 처음으로 과장님 그건 아닙니다, 엄마 그건 아니에요, 야 그건 아니지처럼 뭔가 내 스스로 뭔가 야 내가 진짜 미쳤나봐 왜 그랬지 하는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까지 다 참아주고 이해했다면 나 먼저 스텝업해서 내가 내 목소리를 내는 그 순간에 이 사람과 맺어지거나 이 사람과 만남이 되거나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해드리면 되겠네요. 숫자 6과 9를 기억하시고 여러분들께도 좋은 인연만 오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여기 또 여러분들의 부를 위해서 제가 여기 엽서를 또 엽전을 겁나 갖다 놨어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현실로 만들어드리는 소프라노 킴박사 마인드 알키미스트 김홍경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슈퍼챗으로 응원 많이 부탁드리고, 이런 컨텐츠 마음에 드신다면 여러분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 공유 많이 해주시면 이게 또 뷰가 잘 나오면 제가 또 이런 거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좋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서 함께 해주신 우리 사랑하는 킴박 패밀리 여러분들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라고 3, 2, 1 델롬델 기운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결국 다 잘 될 겁니다. 내가 내 힘을 되찾는 순간 세상은 나를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응원합니다. 우리 또 곧 만나요. 사랑합니다. 수고했어. 굿나잇. I love you. 안녕.